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은 이야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자꾸 떠올리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던 반려견의 이야기.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얼굴 같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편히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진지했고 제 개인 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저는 제 전 재산을 송금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제 30년 인생의 땀이 증발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겐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질 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이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퇴직 후 이제는 마음 놓고 여유를 부리려던 순간 전 재산을 단번에 잃으셨을 때의 충격은 말로 못할 겁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순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혹시 내 자식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1세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옛날의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믿었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결국 돌려받지 못해 받은 상처. 전화기를 바꾸고 저를 모른 척하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따뜻한 효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보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는 하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느낀 서러움과 외로움은 지금까지도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이 떠올라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자꾸 과거에 매달리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자꾸 떠올리는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의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내 인생의 일부라면 그냥 함께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이 더 깊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연자님 말씀처럼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건 어쩌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함 아닐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은 스스로를 더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제 곁에는 몽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해서 떠났고 아내와는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몽이는 언제나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속상한 날엔 제 무릎에 턱을 올려놓고 그저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몽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병원 침대 위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던 모습, 그 눈빛은 아빠,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몽이가 떠난 뒤 집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밥상은 허전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쩌면 몽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산책을 나섭니다. 몽이와 함께 걷던 길을 이제는 혼자서라도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만큼은 아직도 몽이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곤 하죠. 말은 못하지만 눈빛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잖아요. 특히 외로움이 짙은 노후에 반려견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몽이와의 마지막 순간 그 눈빛을 떠올리며 여전히 산책길에 나서는 사연자님의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치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평생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준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은 3가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사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반려견의 사연.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다시 살아가야 하는 용기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